슬기로운 사대보험 실무책 해설에 대한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산재법 말미까지 왔습니다. 산재법과 관련해서 알아두면 쓸만한 지식들 그런 용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상병급여, 재요양급여, 특별진찰제도, 전원신청, 그 다음에 유족장애 특별급여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요. 회사 업무 담당자라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다가 산재를 당한 근로자 가족들에게 알려주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용어의 뜻을 알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3단원, 44단원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업무 담당자가 알고 계시면 산재에 관련한 상당한 고수다 이런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보시면 생소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추가 상병요양급여의 신청 이래서 이게 재요양과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 차이를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재요양은 재발한 거거든요. 치료가 요양 대상이었던 업무상 부상 질병이 재발한 경우에는 재요양입니다. 재요양.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상병 요양급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근보로 처리하는 것보다 산재로 처리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재요양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질병 사이에 관계가 많아야 됩니다.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될 것, 이런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상병과는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재요양 급여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피재 근로자가 이제 장애보상임금을 받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예전에는 재요양 기간 중에는 장애보상임금 지급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장애보상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재요양하는 경우에 1일당 장애보상연금액 더하기 제1, 2항에 따라 산정된 1일당 휴업수당, 그러니까 재요양 기간 중에 이제 휴업급여를 받게 되잖아요. 이 금액이 장애보상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다 깎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핵심은 장애보상임금이 재요양 기간 중에도 지급된다는 것이고요.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산재법 56조를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요양과 재요양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재요양 관련된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의학적 소견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재요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고정술을 하면서 금속핀을 이제 뽑는 경우에 종전에 요양을 받은 부상질병과 그 다음에 이렇게 내고정물의 제거가 상당히 인과관계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1차 재해로 입은 최초 상병이 수술과 2차 재해를 거치면서 재발 악화되는 경우에 재요양 사례가 된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요양 종결 후에 가정활동, 기타 시설에서의 사적으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추가 상병도 되지 않고 재요양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자, 전원 신청이라고 하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는 생소하죠. 그러나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서식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병원을 옮기는 겁니다. 병원을 옮기는 이유가 한 4가지 정도에 해당이 돼야지 병원을 옮기게 되는데요. 요양 중인 산재보험의 의료기관은 인력시설이 그 근로자의 전문적인 치료 재활에 맞지 아니하면 옮길 수 있고요. 생활근거지, 집 근처에서 치료를 받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옮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진찰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특진 이래서 우리가 상급 종합병원에 바로 찾아가게 되면 특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건강보험법상에. 그 제도가 아니고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을 해서 산재의료기관에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계속 요양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진찰, 장해 등급, 중증 요양 상태 등급의 판정을 위한 진찰,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진찰, 재요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 같은 내용들이 특별진찰제도입니다. 이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요양 신청서 양식 보겠습니다. 특별한 내용 없고요. 좀 전에 우리 이제 4호까지 있던 그 내용에서 살펴봤던 내용 체크하는 난이 있는데, 생활근거지라든지 아니면 수술 전문적인 필요를 위한 전원, 이런 내용 말씀드렸죠. 이런 내용을 적고 신청하면 되고요. 이제 문제는 소견서가 이제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진 병행 진료가 필요한 진료 과목 및 소견, 최초 내원 당시 상병 상태 및 증상, 현재 증상, 이런 내용을 적어가지고 해당 내용들을 입증하게 되면 전원을 허용을 해주는 제도가 전원 신청 제도입니다. 제44단원은 특별급여와 수급금 보호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급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단원에서 말씀드렸듯이 전형적인 산재보상의 내용은 아니에요. 민법 750조에 보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산재를 당한 근로자 측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해서 산재보상금 외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 사용자는 이제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판결을 받는 수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주가 자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특별히 이런 경우에 그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특별급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수급권 보호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 측에서 산재보험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았는데 마침 그 통장에 다른 데서 압류가 들어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산재보상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전용 계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 수급권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를 산재법에 두고 있습니다. 44단원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해 특별급여와 유족 특별급여입니다. 특별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보험 가입자, 그러니까 사용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가름해서 특별급여를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금기 규정이 있거든요. 당사자 사이에 특별급여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이런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금에 대해서 보험 가입자가 돈이 없어서 그 손해배상 책임과 이행하는데 애로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요건 보시면 보험 가입자, 그러니까 사용자의 보유 과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장해이든 유족 특별급여이든 같고요. 장해 특별급여가 인정되는 것은 장해 등급 1급에서 3급, 그러니까 아주 중증인 그런 장애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유족 특별급여야 당연히 근로자 사망이 요건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동특별급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가름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빌린 돈을 사용자는 1년간 사회로 분할해서 갚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죠. 산재급여를 보호해주는 제도, 수급금 보호제도를 한 4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과는 무관하게 인정한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보험급여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물론 이제 산재 청구와 관련해서 입증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산재가 발생한 이후에 좀 즉시 신청을 하는 게 좋겠죠. 산재보험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가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일반 통장으로 이제 산재보험금이 혼입이 돼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일반 통장에 압류를 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제 근로자가 이 내용을 완전히 다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수급 특별계좌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급권 대위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태에 대해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해버렸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가 이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건은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차하여 지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 되겠죠. 지급이 덜 된 보험급여를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즉 장애와 관련된 등급을 받아서 임금을 받고 있는 이런 경우에요. 이 수급권자가 사망을 해버렸다 이렇게 되면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수급권자 유족의 청구에 따라서 그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애급여와 관련돼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급에서 3급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제 중증인데요. 그 경우에는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일시급일 때는 며칠분의 금액이 나가는지가 적혀 있어요. 이제 이 조항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유족의 청구에 의해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급여 지급 전용 계좌입니다. 수급권자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이제 계좌로 입금하게 되면 압류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계없이 다 받을 수가 있겠죠. 실업급여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단원과 제44단원에 대한 내용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